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 직원들 불법 체류 문제, 그리고 구금 사태까지 이어진 거 아마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도 접했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맞아요.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을 좀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분석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요.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아, 독특한 시각이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사건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브리핑이 아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활동 방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흥미로운데요? 네, 특히 이게 특정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관점, 천공스승 법문이라고 하죠. 거기에 기반한 분석이라서 일반적인 경영 분석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들, 이걸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 왜 이런 시련이 한국한테 오히려 필요한 어떤 성장의 과정, 뭐 담금질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럴 수 있는지. 담금질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또 그 대안으로 연구원 중심 체제라는 아주 파격적인 모델을 제시하거든요. 연구원 중심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이 분석은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 사건을 그냥 뭐 개별 기업의 문제나 아니면 단순히 법적인 이슈,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네, 좀 더 큰 틀에서 예를 들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더 나아가서는 뭐 국가 운영 철학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서 그 독특한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분석 자료는 이번 사건을 딱 한마디로 담금질이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해요. 이 비유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담금질. 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마치 그 농부가 봄에 볼이 새싹 올라올 때 일부러 좀 밟아줘야 뿌리가 더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란다면서요. 아, 네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혹은 뭐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좀 엄하게 다뤄야 올바르게 큰다. 뭐 이런 것처럼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짜 리더로 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이다. 이런 거죠. 시련을 성장의 계기로 본다. 그렇죠. 겉으로만 잘하면 안 된다. 이 표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뿌리 없이 웃자라다가 결국 말라 죽는다. 이런 비유까지 들더라고요. 아, 상당히 강한 비유네요. 그렇죠. 이 담금질 비유는 결국 문제의 원인을 뭐 미국 탓이다. 이렇게 외부로 돌리는 게 아니라요. 네, 우리 내부를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대한민국은 항상 밟아주면서 크는 나라다. 이렇게 단언하기까지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표현하나요? 실현, 이런 압력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내실을 다져야만 비로소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지도국가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냥 순탄하게 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매를 맞고 그걸 통해 배워야 한다. 네, 맞아요. 교훈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런 거죠. 특히 이번 일이 뭐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얼굴 같은 기업에서 터졌다는 점을 되게 중요하게 지적해요. 아, 그렇죠. 대기업이니까 파장이 더 컸죠. 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로 망신을 당했다는 건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 세계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방법 자체가 다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와, 방법 자체가 틀렸다라. 상당히 센데요? 네,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이런 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보는 걸까요? 그 진단이 궁금한데요. 네, 이 자료의 진단은 정말 신랄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국 대기업들이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세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인류 공영에 기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외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오로지 싼 인건비를 찾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야말로 장사치의 마인드로 접근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장사치 마인드요? 허허. 네, 마치 구멍가게 주인이 더 싼 물건 떼어다 팔려는 거랑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의 그 중국 진출 사례를 또 예로 들고 있죠. 맞아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싼 인건비만 보고 너도 나도 중국으로 막 몰려갔는데 결국엔 기술만 다 빼주고 제대로 돈은 벌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엄청난 손해만 보고 자료 표현으로는 챙피찬란하게, 즉 아주 망신스럽게 철수했던 경험을 딱 꼬집어요. 아, 그때 그렇게 당하고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네, 바로 그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성찰이 없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이제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업이라는 한자어를 풀이하면서. 네, 맞아요. 그 꾀할 기자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데 때로는 경쟁자를 넘어뜨리고 짓밟아서라도 내가 일어서려는 그런 속성이 기업에는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존 경쟁이니까. 하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뒤에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귀여하는 사업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기업가에서 사업가로의 전환. 맞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인데 한국 대기업들이 몸집은 엄청 커졌지만 여전히 그 과거의 기업가 단계에 머물러서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대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더 높은 차원의 사명, 인류 공용에 이바지한다.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인류를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했다는 거죠. 아주 준엄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사태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러한 비판이요. 놀랍게도 미국 정부를 향한 촉구로까지 이어집니다. 네. 미국 정부한테요? 뭐라고요? 이 분석 자료가 미국 정부한테 이렇게 요구해요.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 나가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철저하게 적발해서 아주 강력하게 벌을 줘라고요. 와. 보통은 좀 감싸달라고 할 텐데 오히려 벌을 주라고요? 네, 마치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엄하게 다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듯한 그런 어조예요. 정말 이례적인 주장이네요.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보통은 당연히 자국 기업 보호해달라고 외칠 텐데 오히려 더 엄격하게 법 집행해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순서까지 제시해요. 순서요? 네, 한국 기업부터 먼저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벌을 주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나라 기업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벌을 주라는 식이에요. 아, 왜 한국 기업부터 먼저? 그 이유가 한국이 앞으로 인류의 지도 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도자가 되려는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하게 혼나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이런 논리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와, 정말 독특한 논리 구조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한국 기업,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 모인 대기업에서는 더 이상 노동자나 직원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원이요. 모든 직원을요? 네. 이 주장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다 수준 높은 지식인들이고 특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는 그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지식인들이 모여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 그런 전제가 있군요. 네. 이런 엘리트 집단을 단순히 노동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인 거죠. 그래서 삼성, 현대 같은 대표 기업들부터 앞장서서 이 호칭을 도입해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리세요? 만약에 회사에서 나를 노동자나 직원이 아니라 연구원님이라고 부른다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존중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 자료는 이게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철학의 전환? 네, 직원을 단순히 월급 주고 노동력을 사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의 발전과 더 나아가 인류 공영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기여하면서 성장하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요구인 겁니다. 파트너로서의 인정. 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직원들 스스로도 노예근성이라든가 피고용인 의식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과 자긍심. 그리고 이런 상호 존중의 문화가 딱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노사 간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 예를 들면 노동조합 같은 조직 자체가 필요 없어지거나 성립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요. 노조가 필요 없어진다. 왜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없으니까요. 아, 지식인들인 연구원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립구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그림이긴 한데요. 네. 정말 이상적이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지만 이 연구원 모델을 해외 진출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 해외 진출에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태국에 진출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목표가 더 이상 싼 노동력 확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하죠? 대신에 태국 현지에 고등교육 이상 받은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이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현지 인재와 함께 성장한다. 시장 조사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릴까?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뭘 조사해야? 이 나라에 우리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만한 우수한 인력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사람을 먼저 보라. 네, 제품 자체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일 거고 따라서 팔리는 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대담한 주장까지 덧붙여요. 핵심은 사람이다, 이거죠. 와,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제품은 걱정할 필요 없다니. 여기서 이제 급여와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현지 인재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줘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엘리트 인재를 데려오려면 그 정도는 줘야겠죠. 네. 예를 들어 기존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던 사람한테는 17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주는 걸로는 안 된다. 어떤 경고인가요? 만약에 단순히 높은 급여만으로 인재를 유인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돈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끊임없이 임금 인상만 요구하는 노동자 근성,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온 사람은 돈만 밝힌다. 그렇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기여보다는 당장의 내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고 결국 회사가 좀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할 거다. 이런 예측이에요. 그래서 연구원 체제에서는 금전적인 보상 이상으로 교육을 통한 질적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교육이 핵심이다. 네.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걸 넘어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연구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때로는 해외 연수나 여행 같은 걸 통해서 시야를 넓혀주는 등등 연구원 개개인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이렇게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현지 엘리트 인재들을 키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면 해당 국가의 정부도 당연히 환영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자국 인재를 키워주는데 싫어할 정부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업과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진정한 1등 국민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동조합 같은 갈등 요소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와, 정말 기존의 경영 방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안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딱 생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면 왜 그동안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런 길을 가지 못했을까? 맞아요. 그게 궁금하죠. 이 자료는 그 이유를 놀랍도록 단순하게 진단합니다. 바로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몰라서요. 그게 다인가요? 네.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리더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올바른 운용의 법칙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의지가 없었다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운용의 법칙을 왜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또 드는데요. 개인적인 길흉화복이나 사업 번창을 위해서 소위 깨달았다는 종교 지도자나 스님, 도사 이런 분들을 즐겨 찾아다녔던 세태를 좀 비판적으로 언급해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과거에. 맞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거액의 돈을 시주하거나 기부하면서 조언을 구했지만 자료 표현 인용, 절을 큰 걸 지어주네, 교회당도 큰 걸 지었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네네. 근데 정작 그분들에게서 기업의 미래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어떤 근본적인 지혜, 즉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사회에 기여하는 운용의 법칙,
같은 진리는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냥 돈만 주고 실질적인 지혜는 못 얻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종교인이나 수행자들은 기업인들에게 진정한 가르침 대신에 그냥 물질적인 것만 취했고, 그 결과 기업들은 방향을 잃고 오늘날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에요. 여기서 종교나 수행자의 본래 역할에 대한 이 자료만의 독특한 정의가 제시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종교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복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루종자의 의미를 강조하면서요. 네, 시대의 큰 흐름을 읽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 즉 큰 가르침, 교, 진리, 운용의 법칙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이게 종교의 본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다. 네,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디서 뭘 배워야 해줄지 몰라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면서 덩치만 키우는 데 급급했다는 분석입니다. 내실 있는 성장, 그러니까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네. 자신이 바로 그러한 운용의 법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혹은 평범한 일반 백성이든 누구든 자신을 찾아오면 좌파, 우파, 여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필요한 도움과 가르침을 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렇군요. 상당히 직접적인 메시지네요. 이 분석은 또 미국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독특해요. 아,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강대국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창조주 혹은 하느님이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세계 신도시이자 인류 전체의 활동 무대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세계 신도시, 인류의 무대. 아,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전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이 다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활동이 곧 세계 무대에서의 활동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잘 펼치거나 활동을 잘하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이나 국가의 성공을 넘어서 인류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미국이 한국 기업의 잘못을 적발하고 처벌한 행위, 이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측면이요? 처벌인데? 네, 미국에서 한국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게 공론화되면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세계는 잘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인류의 무대에서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좋든 나쁘든 간에 미국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금 사태를 한국 입장에서 막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할 만한 잘못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일종의 필요악이자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런 해석인 셈이죠. 잘못하면 두드려 맞아가면서 소문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이런 시각을 딱 보여줘요. 네. 심지어 미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을 했다. 이런 평가까지 내리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들어보면 또 나름의 일관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미국 내 한국 기업 직원 구금 사태라는 하나의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아서요. 이걸 둘러싼 매우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을 담은 분석 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실현을 성장의 동력, 그 담금질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부터 시작해서 이익 추구를 넘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사치에서 사업가로 가야 한다. 그리고 연구원 중심이라는 혁신적인 해외 진출 모델 제안,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미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까지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듣는 내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네요.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했을까요?
나 이 분석 자료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기업들한테 해외 진출 전략 근본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그 이면에는 국가 전체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느낌이에요. 네.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 집단을 넘어서 사업가로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위적인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연구원 모델이 과연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일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이상적인 구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기업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마무리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우면서도 때로는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분석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틈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